하남노 스님과 그 다음에 지암 이종욱 스님과 관련된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강릉의 관음사로 가게 됐는데요. 그 관음사가 월정사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에요. 월정사 주지가 그 당시에 누구냐면 1900년대 초에 월정사 주지를 하셨던 분이 홍보룡 스님이라고 계셔요. 홍보룡 스님. 그분이 이제 한 2번 하시고, 그때는 불교가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일본이 들어와서 불교의 상황들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조선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조선이 무너진 게 좋으냐 그런 뜻은 아닌데, 조선이 숭유억굴의 기조를 취하고 있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이 뭉칠 수 있는 유교를 낮추고 그 다음에 불교를 좀 더 올려주는 이러한 정책들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혼자서 전부 조선을 상대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조선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세력, 그게 이제 불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쪽을 좀 높여서 유교를 이렇게 낮추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좋아졌고, 좀 약간 비극적인 얘기를 하면 조선 말까지 스님들은 공식적으로 도성 출입이 금지가 돼 있었어요.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 그걸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는 절이 없어요. 서울의 절다운 절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전통사찰 없습니다. 봉은사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광주입니다. 광주. 그래서 광주 봉은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는 절이 없고, 서울 안에서 최초의 절이 원흥사라고 하는 절이고, 그게 나중에 이어지는 게 지금 조계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스님들도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자유롭게 해줘라라고 하는 것도 일본 쪽에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김홍집 내각, 그다음에 김옥균 이런 분들이 불교적인 영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화파 안에 불교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이제 불교들이 좀 많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포교당 불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대 포교당 하면 월정사 포교당인 관음사, 강릉 포교당 관음사, 그 다음에 통도사 포교당인 마산 정법사, 그 다음에 수원 용주사 포교당인 수원사, 이렇게가 3대 포교당이에요. 가장 오래된 포교당이기도 하고요. 100년의 역사를 다 가진 그런 포교당들입니다. 이 홍보룡이라고 하는 스님이 주지였다가 자기가 이제 물러날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임기가 끝나서. 그때 이제 나는 그럼 강릉가 살아야지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신의 또 다른 거점을 만든 게 그 관음사예요. 근데 그것만 만들었었던 게 아니고 주식회사를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당신 상자 중에 용창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와세다 대학 정경과를 나왔대.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좋은 분인 거예요. 그런데 젊은 분이다 보니까 의욕이 너무 앞서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확장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관음사를 좀 크게 만든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체를 너무 크게 벌린 거예요. 관음사보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체가 더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일본 식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뭘 잡고 대출을 받았냐면 담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대산입니다. 오대산과 사교구, 지금 사교구 재산들을 전부 담보물건으로 잡은 거예요. 당신이 주지하고 할 때.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나중에 또 이제 나무를, 오대산의 나무들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빚내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 나무 판 게 사실은 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정사 안에 회사거리 있고 뭐 하는 게 회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거기서 실어내서 철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수송해 가는, 그러니까 나무를 팔아서 현금화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좋은 나무들, 지금 제 생각이 안 틀리면 광릉 수목원보다 훨씬 좋은 숲이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대산 사고가 들어서면서 거기가 한 400년 정도의 금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간벌은하고 안 베기만 한다고 해서 나무가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스님들이 간벌을 하고 이제 조림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나무들이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철도를 놨었다니까. 철도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실어낼 정도의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있었으면 오대산이 진짜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벌어져요. 용창은이라는 분은 그냥 공부만 했어야 돼. 근데 사업하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했는지 꼬라박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오대산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던 상황까지 몰려가요. 그런 정도까지. 그래서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에 차압딱지가 붙었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무 이자는 빨리 불어나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때 부채 척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올라오는 게 지암 이종욱 스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친일자로 몰려가지고 친일 인명사전에 기재가 돼 있는 그런 분인데 원래는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원래 굉장히 독립운동을 세게 하시던 그런 분이고 실제로 옥고도 치르셨고 그런데 출소하고 나서 월정사 당신 본사인 월정사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일본 쪽에서 딜이 들어옵니다. 네가 변절을 해서 친일 쪽으로 하면 본사를 살려주겠다. 쉽게 말해서 유예시켜주겠다. 이 빚 갚는 거를 좀 유예시켜주겠다. 어떻게 할래? 이때 그 이제 소신과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본사와 말사까지도 큰 말사들은 다 얽혀서 지금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경매 넘어가서 그냥 끝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구해야 되느냐? 굉장히 딜레마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지암 스님이 친일로 돌아서고 그래서 제가 일반 친일과는 좀 다르다. 이 양반이 친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 양반에게는 조금 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친일을 하는 대신에 오대산이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게 되고 그때 이제 당신으로서는 그 부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망이 있는 스님을 모셔와야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강남 봉은사, 그때는 광주 봉은사 판전선언. 봉은사에 가시면 판전이라고 있어요. 판전, 그 경판 모시는, 그리고 추사가 맨 마지막에 쓴 글씨가 거기 판전 그 글씨거든요. 거기를 선언으로 썼던 적이 있어요. 선언으로. 그래서 판전선언이에요. 지금은 거기가 입시, 안 그러면 승진 이런 기도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판 모시는 데니까 입시생들 기도하면 아주 사람들이 잘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임시선언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때 누가 계셨냐면 경허 스님께서 경남 일대에서 선풍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니까 게다가 이제 불교 경제력들 사원 경제력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언이라는 것을 이제 두기 시작하는 그런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하남노 스님이 거기서 판전선언의 조실로 계셨고 그리고 을축년 대홍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풍이 막 3개가 쉘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그런 사건인데 그때 봉은사 주지가 나청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그때 이제 하남노 스님께서 나청호 스님에게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살리면 한 사람을 구해주면 10원씩 준다. 10원이면 요즘으로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려나 어쩌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10원씩 준다는 걸 내걸었더니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700명 이상 이렇게 구하는. 그래서 제가 민간에서 구호 활동을 한 업적 중에는 아마 최근에는 최고일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하남노 스님이 활불 살아있는 부처님이라는 평가를 듣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종욱 스님이 사채척결위 위원장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월정사의 비상체제가 된 상황에서 하남노 스님을 모셔와서 월정사를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 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결국 이제 다 무너져가는 빚더미에 올라 있는 한암노 스님께서는 그 오대산 전체와 관련된 그 빚을 다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정리 작업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봉찬기도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 그 봉찬기도가 그래서 1930년부터 시작을 하는 봉찬기도인 거고, 그게 중대에 4월 달에, 음력 4월 달에 한 달 동안 그 봉찬기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한 3년 조금 더 지났네요. 그때부터 얼정사 교구장 스님께서 이제 본사 차원으로 확대하신 게 지금 금강경 봉찬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찬기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한암노 스님의 그 위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암 스님이 진짜 일을 잘하세요. 행정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일 교구 본사 주지들이 전부 다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동참을 하고, 유력자들이 전부 참여하는 그런 봉찬기도가 열리면서 거기서 기도로 빚을 갚아 나가요. 그 많은 빚을,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유예를 잡아준 거고, 그래서 이제 빚을 갚아 나가서 결국은 그 부채를 완전히 다 탕감시켜 버리고 오대산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오대산 안정과 관련해서 지암노 스님하고 이 한암노 스님의 공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본이 한국불교, 그 당시에는 조선불교라고 그랬어요. 조선불교를 일본 불교 안에 들려는 노력들을 해요. 그때 이제 해인사의 주지가 이회광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지금도 해인사가 잘 돼야 돼요. 해인사가 차지하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해인사가 잘 되기를 저도 종도로서 이런 바람을 가지거든요. 근데 해인사가 자꾸 시끄러우면 한국 불교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또 이회광이라고 하는 주지 스님이 또 일본 불교에 조선 불교 전체를 갖다 붙이려고 그랬어요. 밑으로 들어가. 일본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일본에는 임재종이 없어요. 우리 조계종은 임재종 계통인데, 그러니까 같은 선불교인 조동종 밑으로 들어가서 합병을 하면 어때? 이렇게 하니까 이회광이 또 해인사 주지 스님이 또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또 추동하다가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는 일본에도 임재종이 조그만 임재종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군소종단 같은 임재종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너네가 임재종이면 임재종을 찾아올게, 이렇게 해서 또 붙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또 이회광 스님이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또 한국 스님들이, 그때 일제가 서슬이 퍼럴 때인데도 한국 스님들이 그렇게 의지들을 보여서 다 이게 이제 깨지게 된 거예요. 1939년 40년에 이르면 일본이 진짜 미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정도가 되면 일본이 조선 지배를 이제 확고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다 붙이려고 그러면 지금 신라 호텔에 붙이려고 합니다. 지금 신라 호텔이 어떤 자리냐면 이등방문 추모 사찰이 있었던 방문사 자리입니다. 신라 호텔 영빈관 자리입니다. 이등방문이 누군지는 아시잖아. 이 또의로 보면 안중근 의사의 사흘빈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렇게 총 맞고 돌아가시는. 그런데 이등방문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추모 사찰을 만든 게 지금 신라 호텔 자리의 방문사예요. 그 이등방문 추모 사찰 밑에 조선불교 전체를 예속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거를 이지암 스님께서, 지암 이종욱 스님께서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분쇄시켜야 된다. 그래서 30일 본사 주지 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종정이었던 한암노 스님께서 일본에는 도저히 없는 종단 명칭을 찾아봐라.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를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서로 얘기가 된 게 지금 조계종이라는 명칭입니다. 조계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한국 불교에도 조계종이라는 거는 종단 명칭이 아니에요. 종단이나 종파 명칭이 아니고 진울 스님 쪽에서 어떻게 보면 선종 연합 내세웠던 게 조계종이라는 개념이거든.
조계종이라는 것을 1941년에 창종을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일제 예속시키려고 했었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압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불교 역사상 최초의 종단이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탈각되는, 벗어나는, 그거를 누가 했냐면 이 하남노 스님하고 지암 스님이, 실질적인 업무는 지암 스님이 하시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게 해방되고 나서 정화 과정을 거치고 그 안에서도 계속 조계종이라는 명칭들은 유전하고 있었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1961년에 정화가 끝나고 종단이 안정돼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 스님과 지암 스님은 오대산을 구한, 그러니까는 지금 사교구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구를 구했고, 또 한 번은 조선불교 전체를 구한, 그때 만약에 일본에 억압돼서 일본 밑으로 들어가게 됐다면 한국 불교는 굉장히 치욕적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그 오점을 남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더라. 그때 1941년에 종단을 만들 때 하남 스님이 종정이셨고, 그다음에 총무원장급에 해당하는 종무총장을 지암 스님이 하셨고, 오대산이 전체 한국 불교를 주도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사후퇴 때 아군들에 의해서 전소되지만 않았다면 지금도 어느 정도 이상의 역할들을,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사후퇴 때 아군들에서 전소되면서 하남 스님의 제자분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픈 또 다른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지암 스님과 하남 스님은 오대산을 1차로 구했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를 구했고, 그 다음에 그 한국 불교의 지금 같은 조계종의 기틀을 다진 분이라더라 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